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곳은 전남 영광 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4자리입니다. 앞 두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우세지역, 뒤 두 지역은 국힘 우세지역이라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이번 호남 선거를 위해 호남 월세살이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대표가 9월 중 호남 지역에 월세를 얻어 영광, 곡성군수 선거에 대한 지원까지 나선다는 건데요. 신장식 의원 역시 이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가 재보궐선거에 뛰어든다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민주진 보진영의 해가 될 것이다 등의 주장이 나온다. 지난 2월 조국혁신당 창당 때도 똑같은 주장이 나왔다라며 4월 총선 결과는 어땠나? 정반대였다. 민주진 보진영이 압승했다.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민주당과 야당 의석수가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숫자와 비슷했을까? 훨씬 적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조국혁신당 등장이 윤석열 심판 열기를 키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호남 경쟁의 3가지 이유에 대해 호남의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 지방정치 혁신 유권자, 선택폭 증가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지역에도 과감히 후보를 내겠다. 이곳에서도 독점을 깨고 견제하며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라며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되 당선을 위해 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광, 곡성군수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실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가장 많은 비례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과 비등한 수준의 표를 얻기도 했지요. 물론 지역구 표와 비례표 간엔 가치의 차이가 큽니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수만 표를 얻으면 당선되며 1000표 이내로 당락이 오가는 경우가 많지만 비례표의 경우엔 50에서 60만 표를 얻어야 한석 얻는 수준이라서입니다. 이처럼 조국혁신당이 전남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한 데 대해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완전 틀린 말씀이라며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싸울 곳은 전남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라. 국민의 목소리를 생각하라고 일갈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이건 조국혁신당을 뽑아준 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냥 여의도 정치, 기존의 기득권 정치에 매몰되는 말씀하는 것이라며 전국에서 누가 곡성 영광군수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을까? 지역에서 정치하는 소수 200에서 300여 명 그리고 그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그분들 말고는 군수가 누가 되는지 관심이 없고 전국적으로도 의미가 없고 잘 모른다라며 그런데 너무 민주당과 각 세우고 경쟁하는 것이 바보 같고 소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조국 교수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수백만의 유권자들이 영광군수 선거 이기라고 표줬느냐. 이재명 대표 90% 당선시킨 당원들이 거기 가서 군수 선거 이기라고 표준 것일까? 라며 두 사람이 거기 전라도 동네 가서 경쟁하라고 표준 것일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이 싸워야 할 곳, 힘을 쏟아야 할 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조국 교수님을 모시는 분들은 더더욱 교수님께 쓴소리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거듭 조언했습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강조하며 자신들이 윤석열 정권과 더 잘 싸울 수 있는 쇄빙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엔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탄핵추진위원회까지 꾸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의 군 지역 재보궐선거에 집착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소탐대실로 읽힙니다. 현재 영광군 인구는 5만 명, 곡성군 인구는 약 2만 7천 명 정도입니다. 둘을 합쳐도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의 절반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조국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정치인들은 690만 명이 자신들에게 표를 줬다라며 계속 이를 강조하곤 합니다. 이 중 절대 다수는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명합니다. 이들 중에 호남 군수 선거 이기라고 표를 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하여 온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보다 빨리 끝장내라고 응원하며 표를 준 거 아닙니까? 여기엔 또 고초를 겪었던 조국 일가에 대한 동정표도 있었을 것이고요. 조국혁신당이 본격 지역구 후보를 내는 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 말대로 쇄빙선이 되어서 자신들의 실력과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증받는 것입니다. 조국을 필두로 이들은 아직 검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그리 외치고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보여준 비전이 뭐가 있는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의 왼쪽에서 강소정당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법안이나 정책 등을 발표한 게 있는지요? 현재까지 부각되고 있는 건
교섭단체 기준 열석 완화 요청 외엔 없어 보입니다. 또 국회 사무실 위치를 두고 의석수 대비 방이 좁다고 하거나 대표실 앞에 화장실이 있다는 이유로 입주 거부 소동을 일으킨 것은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총선 전엔 세빙선으로 즉각 대단한 일이라도 해낼 것처럼 외치긴 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시원찮으니 4월 총선에 받은 비례득표율에 비해 현재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국회 등에서 실력 검증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는다면 시민들이 알아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신뢰를 얻는 것은 잠시만에 보여주기식 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대표적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이재명이 압도적 대선 후보이자 민주당의 절대적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신뢰를 얻는데 그만큼 험난하고도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그런 과정을 가벼이 여기고 민주당의 교섭단체 조건 완화만 외치며 쉬운 길로만 가려는 거 아닌가요? 실제 조국혁신당이 12석 얻은 것은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에 갔을 비례표가 조국혁신당에 간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마치 새로운 중도무당층이라도 끌어와서 자립에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만약 그런 환상에 젖어 있다면 빨리 깨길 바랍니다. 그리고 쇄빙선 역할하겠다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을 지금처럼 주요 당직에 놓지 말고 새로운 인물들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들은 5년 동안 어떤 개혁과제도 이뤄지지 않는 데 있어 분명 기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조국 대표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5대 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이자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별 성과를 보여준 것이 없으며 인사 참사에 있어서도 책임이 큽니다. 지금처럼 뭉뚱그려 죄송하다는 말이 아닌 당시 무슨 실패 사례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27일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0조 8천억 원 증가한 것인데요. 그러나 정작 R&D 예산거의 제자리, 재난관리 예산 감액, 지역화폐 예산 제로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그럼에도 2023년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마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입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동안 법인세를 그렇게 많이 깎아놓고 대다수 부자들이 내는 상속세를 깎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위는 특히 민주당의 첫 번째 당론 채택 법안이자 1인당 25만원 지원법 등의 골자가 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전혀 없는 점도 짚었습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활성화시키면서 전국으로 퍼뜨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임에도 이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격입니다. 또한 최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부천 호텔 화재 참사 등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마저 삭감했습니다. 올해 2조 2,728억 원보다 2,661억 원 줄어든 2조 67억 원에 그쳤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에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것들이니 관심 있을 턱이 없지요. 정책위는 또 윤석열 정권이 카르텔 드립을 치고 입틀막까지 하며 올해 대폭 삭감했던 R&D 예산의 경우에도 2023년 R&D 예산 규모 29.3조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내년도 R&D 예산은 29조 7천억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도리어 2023년보다도 못하단 얘기입니다. 공공주택 예산은 14조 9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 18조 1천억 원보다 3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임대주택 15만 2천 호, 분양주택 10만 호 등 공공주택 25.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관련 예산은 줄어들며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종군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라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한 인건비만 1천억 원을 돌파해놓고 무슨 허리띠 운운하느냐 라고 질타했습니다. 예산을 늘리긴 했는데 대체 어디로 새고 있는 것일까요? 김민전 국힘 최고위원이 시민단체 시위에 경찰이 배치되는 것이 국가 예산 지출을 초래한다며 아침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의 이익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위를 하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들에게 부여된 집회 자유에까지 시비를 걸고 나왔습니다. 김민전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가예산 결산을 보면 51조 8천억 원의 세수 부족이 있었다고 하며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조류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같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민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매주 탄핵 시위를 하느라 경찰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며 이렇게 매주 습관적인 시위를 하는 그런 단체들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햇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스피커만 켜놓고 떠들어대는 친윤단체들의 관제 데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회에서 입 딱 벌리고 늘어지게 잤으니 이에 대한 숙박비부터 내야겠습니다. 이에 김남국 전 의원은 SNS 글을 통해 암약하지 않고 대놓고 활개치는 반원법 세력이라며 이들이 무서운 것은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그게 맞다고 진짜 생각하고 있다는 것가 아니라고, 그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해줘도 계속 부정함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촛불행동의 모금 행위가 마음에 든 않습니다. 국민주권당 구설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해 용화대와 경호처의 인건비가 1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 지출, 자산 취득을 모두 더한 운영 예산 또한 2,107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예산을 늘린 겁니까? 주댕이로는 건전재정 타령을 하고 돈 없다고 난리 부리면서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써대고 재벌 부자가 내는 세금은 마구 깎아주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